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Discrete Statistic이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몇 개의 숫자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확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확률론 배우셨을 텐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디스트리뷰션이 많은데 우리가 주요하게 사용할 네 가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네 가지 디스트리뷰션은 GT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G는 정규 분포고요. 요거는 T 분포고, 요거는 F 분포고요. 요거는 요 분포입니다. 요거는 그 레이텍에서는 요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통계학 처음 배울 때 그냥 저 혼자 독학으로 했었는데 요거 제가 맨 처음에 치라고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제 영어 발음을 시키는데 여기 팻이죠. 그 다음에 여기 허죠. 그래서 이걸 붙여주니까 fat-her라고 읽더라고요. 여기 보통 요게 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i를 붙이면 치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치라고 불렀는데 치 스퀘어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런 것처럼 이게 읽을 때 카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치 스퀘어가 아니고 카이 스퀘어예요. 여러분이 뭐 통계를 좀 더 딥하게 공부하면 여러 가지 좀 더 다양한 분포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요 인트로덕티리 코스에서는 요 네 가지 분포가 메이저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요 각각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강의 노트에 보면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PMF, PDF, PMF는 거의 사용할 일은 없는데 PDF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CDF, PPF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CDF, PPF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분포가 X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고 그럴 때 F라고 쓰기도 하고 스몰 f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스몰 f라고 쓰면은 이게 PDF 혹은 PMF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캐피탈 F는 보통 CDF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CDF는 이런 형태를 띠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A의 요 FA는
0하고 1 사이 숫자가 되고요. 그리고 요 FA 값은 요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랜덤 베리어블이 요 특정한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의미해요. 그래서 CDF를 보면 어떤 특정한 숫자가 들어오면 CDF는 여기 0하고 1 사이의 숫자를 줍니다. 이게 CDF예요. 요거에 역함수가 있는데 그 역함수가 ppf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ppf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노멀 t 카이 스퀘어 요 f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오늘 다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고 요거에 오늘 하고 다음에 1시간 정도 더 소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네 가지 분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게 어디서 나오는지, 왜 나오는지, 왜 중요한지 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다룰 건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는 사실 뭐 초등학교에 나오나요? 정규 분포? 중학교에 나오나요? 중학교에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분포인데 갑자기 이거 누가 처음 찾았나 궁금하네요. 가우스가 찾았을 건데 아마. 가우스가 첫 번째 사람이 아니네요. 오케이. 그 전에, 가우스 전에 정규 분포가 벌써 나왔네요. 이렇게. Anyway. 그래서 정규 분포가 왜 나온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파퓰레이션이 있다고. 파퓰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게 인컴에 대한 파퓰레이션, 각각의 사람마다 인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컴의 파퓰레이션일 수도 있고 뭐 키의 파퓰레이션일 수도 있고 하이트의 파퓰레이션일 수도 있고 뭐 특정한 각각의 개체가 어떤 특정한 넘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 보죠. 그래서 뭐 우리 인컴 데이터 얘기했으니까 인컴이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게 인컴이 평균적으로 얼마가 될 건가, 되겠는가,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 데이터를 컬렉트하면 뭐 퍼펙트하게 인컴의 디스트리뷰션을 알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티피컬하게 어떻게 하냐면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랜덤하게 뽑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걸 XI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을 때 최대한도로 우리가 XI는 분포는 같을 거예요. 그거를 identically distributed다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0개의 데이터를 뽑는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최대한도로 그 1000개의 데이터가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최대한도로 분포가 동일한 형태를 띠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독립은 아니에요. 독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일한 샘플을 뽑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샘플을 뽑았는데 그 다음에도 또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뽑혔으면 어떤 특정한 XI에 대해서 그러면 홍길동은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독립이 아니에요. 오케이. 하지만 독립이 아니면 수학적으로 핸들링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근사적으로 인디펜던트이겠거니 하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XI가 IID라고 그래보죠. IID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균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population의 평균을 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뮤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요건 파라메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숫자예요. 그래서 이 파라메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최대한도로 IID와 비슷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IID 비슷한 놈을 뽑고요. 그리고 IID 이겠거니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하냐면 X바를 계산을 합니다. X바는 샘플 민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요거를 추정을 한다고 그래요. 에스티메이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숫자는 에스티메이트라고 부르고요. 숫자 자체는 에스티메이트라고 그러고 그 숫자를 계산하는 그 프로시저라고 그럴까요? 그 알고리즘 자체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티메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는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특정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함수에다가 샘플을 집어넣으면 xi 샘플을 집어넣으면 그 함수가 어떤 프로시저를 통해서 숫자를 쏴주는 거고 그 숫자는 에스티메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말로 추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요 추정값 추정한 게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x바가
뮤에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X바가 정확하게 뮤를 히트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근처에 생길 거예요. 숫자들이. 그래서 얼만큼 요 추정치가 잘 추정이 되어 있느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요걸 계산을 합니다. 시그마는 표준 편차예요. 그러면 n이 커지면 요게 표준 정규 분포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센트럴 리밋 시어렘이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확률론에서 가장 중요한 시어렘이고요. 통계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시어렘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정규 분포를 배운 겁니다. 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뭐 confidence interval 신뢰 구간을 건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팅이라는 것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예. 예, 예. 예? 요거 시뮬레이션을 좀 보여줄게요. 이게 요 통계학 강의 노트에는 없는데 제가 probability 강의할 때 보통 그 central limit theorem 얘기할 때 그거를 좀 비주얼라이즈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비주얼라이즈 해볼게요. 네, 제가 요 강의 노트 링크는 수업 끝나고 저기 러너스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베르누이 0.5라는 건 뭐냐면 어떤 분포냐면 0, 1을 주는데 probability 50%로 1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fair coin flip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서 보통 헤드가 나오면 1이라고 코딩을 하고요. 테일이 나오면 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르누이 0.5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인 코인을 던진다 그런 뜻이고요. 그거를 지금 요게 S10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 XI가 베르누이예요. XI가 베르누이예요. 그러니까 0, 1을 주는데 그게 50% 확률로 1을 주고 50% 확률로 0을 주는 거예요. XI가 그걸 10개 제너레이트 하고요. 그래서 그걸 썸을 해요.
그러면 S10이 만들어지고요. 그 S10은 랜덤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X바라고 표시했는데 SN 형태로 쓰면 SN-NU over 시그마 시그마 루트 N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X바는 SN을 N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S10이라고 불렀고요. 여기 S10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페어 코인을 10번 던져서 그러면 10개의 제로원이 랜덤하게 제너레이트가 되고요. 그걸 더한 거예요. 그러면 S10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S10을 뭐 한 10,000개 정도 제너레이트 하겠죠. 봅시다. 위에 써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 CLT라고 있는데 위에 CLT라고 되어 있을 거고. 예, 그래서 10개의 코인 플리핑을 하면 거기서부터 S10이 하나 계산이 되고요. 그 S10을 한 10,000번 제너레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S10이 10,000개가 제너레이트 되고요. 그거의 분포를 그린 거예요. 히스토그램을 그렸고, 그 빨간색 선은 뭐냐면 그 샘플의 S10의 S10이 한 10,000개가 제너레이트 됐잖아요. 그거의 평균 계산하고 표준 편차 계산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S10 같은 경우에는 정규 분포랑 맞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S10은 가질 수 있는 숫자가 0, 1, 2, 3, 4, 5, 6, 7, 8, 9, 10밖에 없습니다.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근데 정규 분포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S20로 하니까 조금은 비슷해졌어요. 하지만 S20도 역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0부터 20까지밖에 가질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근데 보면 S30 하면 거의 비슷하죠. 히스토그램이. 그죠? 그죠?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I가 IID 베르누이 0.5고요. 그 얘기는 XI는 0 아니면 1인데 1일 확률이 50%인 거고요. 그거를 S10, S20, S30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지금 여기 보면 S10은 정규 분포 같이 안 보이고요. S20도 정규 분포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게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을 빈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빨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S30 되니까 굉장히 나이스하게 정규 분포랑 피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N이 큰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요거는 유니폼 01에서 샘플링을 한 거예요. 유니폼 01이 아니고 마이너스 0.5부터 0.5까지. 그러니까 숫자를 뽑으면 그게 마이너스 0.5하고 0.5 사이에 숫자가 랜덤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냥 하나를 뽑은 겁니다. 여기 보면 S1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S1이에요. 그 얘기는 샘플 하나를 뽑는 작업, 샘플 하나를 뽑아서 썸을 계산하면 S1이에요. 그거를 10,000번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여기 바운더리는 바운더리 이펙트 때문에 좀 이런 거고요. 유니폼해요. 그죠? 당연히 정규 분포랑 안 맞아요. 근데 S2만 해도 S2는
x1, x2 두 개 샘플링을 해서 더했다는 거예요. x2만 해도 거의 비슷하죠. 예, 정확하게는 S2 같은 경우는 그 분포가 확률 밀도 함수가 삼각형이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근데 이 그림상 보면 되게 비슷해요. S3만 해도 거의 비슷하고, 그죠? 이렇게. 요거는 포아송이라는 분포에서 xi들을 뽑아낸 건데요. 뭐 어떤 분포예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요. 그래서 지금 요게 S10이고요. 그러니까 S10 같은 경우에 정규 분포랑 조금 달라요. 그죠? S20, S30, S30에도 조금 그러네요. 예, 오케이. anyway. 요건 익스포넨셜이고요. 익스포넨셜은 분포가 덴시티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extremely symmetric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유니폼은 시메트릭한 거고요. 그래서 시메트릭하면 요 컨버전스가 빠르고요. 정규 분포가 시메트릭하거든요. 그래서 시메트릭한 분포, 오리지널 분포가 시메트릭하면 요 컨버전스가 빨라요. 그러니까 유니폼 같은 경우에 두 개만 더해도 저런 삼각형이 되거든요. 덴시티가. 벌써 거의 정규 분포 비슷하게 보여요. 아까 위에 그림 보면. 그런데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에는 extremely 시메트릭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 경우에는 컨버전스가 느립니다. 컨버지 하긴 하지만 지금 여기 exponential 1이라는 데서 xi들을 뽑아낸 거고요. 그래서 지금 S5, 10, 15 이렇게 계산했는데 아직 여기 15 같은 경우에 컨버전스가 아직 덜 돼 있어요. 여기 이쪽 사이드의 매스가 좀 더 많아요. 이쪽 사이드보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여기 S40 봐도 아직 이쪽의 매스가 조금 더 많아요. 예. 하지만 어찌됐든 컨버지는 해요. 그래서 센트럴 리밋 시어렘이 얘기하는 거에 다시 얘기하면 xi가 iid일 때 iid로 이렇게 샘플링을 할 때 x바가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거예요. 혹은 SN이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는 거예요. 보통 확률론 책에서는 SN을 그거의 평균으로 빼고 그거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형태로 쓰고요. 보통 통계학 책에서는 X바를 기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X바의 평균을 계산하면 뮤고요. 그래서 뮤로 빼준 거고요. 그거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시그마 오버 스퀘어 루트 n이에요. 그래서 표준 편차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X바하고 SN은 기본적으로 같은 놈이에요. 스케일만 바뀌어진 거예요. SN에다가 n분의 1을 곱해요. n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X바예요. 그래서 X바가 됐던 SN이 됐던 그거에 대응하는 평균으로 빼주고요. 대응하는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확률론에서는 보통 SN이라는 걸 쓰고요. 통계학에서는 보통 X바를 씁니다. 그게 약간의 테크니컬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확률론에서는 썸의 형태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SN이라고 표시를 한 거고요. 근데 통계학에서는
X바라는 거는 뮤를 에스티메이트하는 에스티메이터거든요. 그래서 에스티메이터 형태 폼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뮤예요. 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뮤를 에스티메이트하는 X바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X바를 기준으로 쓰는 거가 보통 컨벤션이고요. 통계학에서는 썸의 형태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SN 형태로 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예. 아니요. 파퓰레이션 평균. 예, 예. 파퓰레이션의 평균 분산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예? M? 요새 M으로 쓰나요? MZ 세대는 M으로 쓰나? MZ 세대 전 세대는 뮤라고 씁니다. 시그마는 뭐라고 쓰나요? 예? 시그마는 똑같이 시그마? M이라고 쓰는 거는 아주 마이너 브랜치에서 보통 쓰는데 무슨 과에서 썼어요? 예? 아, M이라고 쓰는 거는 여기 M1, M2, M3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여기 MK가 케이스 모멘트를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first moment가 평균을 의미합니다. 뮤를 의미해요. 거기서 대기 사람들은 이쪽에서 컨벤션 따와서 M이라고 쓰나 본데. 아니면 MZ 세대부터는 M이라고 쓰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통적으로 뮤라고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놈이에요. 요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뮤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뮤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뮤는 모르는 놈이고요. 그 뮤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샘플링을 한 거고, 그러면 요게 센트럴 헤미스피어램이 요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걸 건설을 할 거고요. 테스팅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시스예요. 그래서 뮤는 모르는 놈이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했고요. 그러면 x바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러면 뮤하고 x바 사이에는 이런 릴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예. 처음에 예. 최대한 가깝게 한다고 파퓰레이션의 분포의 뮤 값을 최대한으로 이펙티브 효과적으로 에스티메이트 하려고 어떤 의미냐? 최대한 랜덤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듣는 학생들의
키의 분포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얼마가 될 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명을 뽑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그래야 최대한도로 평균을 잘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남자들만 10명을 뽑아서 평균을 계산을 하면 그게 우리 집단의 키의 평균을 잘 프리딕트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죠. 왜냐하면 보통은 남자가 키가 크고 여자가 키가 작거든요. 근데 내가 굉장히 바이어스를 줘서 남자 집단에서만 10명을 뽑으면 바이어스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도로 잘 샘플링을 잘한다는 거는 최대한도로 바이어스를 없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 집단에서만 이렇게 뽑으면 또 거기서 바이어스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리즈너블 하냐면은 핸드폰 번호를 다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쫙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랜덤하게 인테저를 유니폼하게 뽑으면 제일 랜덤할 거예요. 최대한도로 바이어스가 없는 게 없으면 없는 거지. 최대한으로 없는 거. 그냥 랜덤하게 뽑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그 랜덤하게 뽑는다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약물을 테스트한다고 그래봐요. 약물을 테스트한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제 그 그러면 어떤 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고 어떤 진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효과가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뽑아야 그 파퓰레이션 그래서 약이 효과가 있으려면 많은 파퓰레이션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약물을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그거를 전체 파퓰레이션을 모사할 수 있게 샘플링이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약물 같은 거 할 적에는 최대한도로 어떤 그룹핑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래서 어떤 그룹핑을 해요. 그룹핑을 해서 그 그룹 내에서는 사람들이 비슷한 종류의 성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그룹핑을 하고 그러면 각 그룹마다 이제 일정 부분의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약물 테스트하는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균일한 형태의 집단이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온갖 인종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랜덤하게 테스팅을 했는데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약이 좋아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인종의 그 인종이 좀 특이해서 그 약에 잘 반응을 하는 건지 이게 헷갈려요. 그냥 하면. 근데 어떤 균질한 집단에 대해서 테스팅해서 거기서 효과가 좋으면 이 약이 이 집단에서는 효과가 좋구나.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샘플의 중구난방으로 들어오면 이게 약이 효과가 있어서 잘 작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해픈 투비 굉장히 그 건강한 사람을 뽑아서
효과가 있었던 건지 이게 헷갈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샘플을 잘 뽑아야 돼요. 그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샘플을 잘 뽑는다는 게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통계 쪽에 보면 샘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어떤 통계치를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지역마다 나누고요. 어, 남녀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대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그 다음에 성별마다, 나이대마다 성향이 달라요. 그러면 그거의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각각의 카테고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그거만큼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전체 파퓰레이션을 모사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바이어스를 없애려고 예, 의도적으로 예, 예. 의도적으로 바이어스를 주는 게 아니고 최대한도로 바이어스 전체 파퓰레이션을 모사하는 샘플을 뽑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정치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로 얘기하면 특정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샘플을 하면 그 샘플은 그 특정 지역은 잘 설명을 하지만 전체 지역은 잘 설명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쿼터를 주는 겁니다. 그 쿼터는 전체 파퓰레이션과 마찬가지의 쿼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쿼터에 맞춰서 그 지역에서 뽑으면 전체 파퓰레이션을 잘 모사할 수 있겠다 하는 게 그런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샘플링도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최대한도로 전체 파퓰레이션을 잘 모사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그냥 랜덤하게 뽑았다. 그렇게만 얘기를 한 거고요. 오케이. 제가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요 센트럴 리밋 시어렘은 근사하는 시어렘입니다. 수학적으로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성립하는 시어렘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수는 없죠. 실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룰 오브 썸이라고 그럴까?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 n이 크다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n이 30보다 크면 오케이 그러면 센트럴 리밋 시어렘을 쓸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까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 오리지널 분포가 유니폼한 경우에는 정규 분포로 컨버지하는 게 엄청나게 빨리 컨버지했어요. 뭐 n이 3이나 4만 돼도 거의 컨버지했거든요. 근데 the other extreme인 exponential distribution 같은 경우에는 50 뭐 그 정도 돼도 아직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통계하는 사람들의 경험적인 영어로 rule of thumb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경험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n이 30 이상이면 오케이 그러면 센트럴 리밋 시어럼이 성립하겠구나 이렇게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요. 오케이. 또 하나 경험치는 뭐냐면 영일 시츄에이션인 경우에 그러니까 그xi가 0일인 경우에 np가 5보다 크고 end입니다. n1 빼기 p가 5보다 크면 그 경우에 센트럴 리밋 시어렘이 성립하겠구나. 이것도 경험치예요. 그러니까 xi가 0, 1인 경우,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그러면 yes, no, 0, 1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풀을 보면 그거는 제로원이에요. 그래서 제로원인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 경우에는 요게 룰입니다. 근데 P를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P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파퓰레이션의 P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고 그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여기 P 대신에 P의 에스티메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n이 크다는 건 보통 n이 30보다 크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xi가 0,1인 시츄에이션에서는 p가 1일 확률입니다. np가 5보다 크고 그리고 n의 나머지 1 빼기 p는 0이 될 확률이에요. n 곱하기 1 빼기 p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센트럴 미스리엄이 성립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요 i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인디펜던트 하지 않습니다. 그죠? 똑같은 샘플은 두 번 뽑히지 않아요. 그런데 인디펜던트 하다고 그러면 똑같은 샘플이 두 번 뽑힐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프랙티컬리는 인디펜던트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n이 토탈 파퓰레이션의 10% 이하면 인디펜던트하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샘플링을 할 적에는 without replacement로 샘플링을 해요. 똑같은 샘플이 두 번 뽑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계산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with replacement로 계산을 하고요. 그 계산이 make sense 하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뽑는 샘플의 숫자가 전체 파퓰레이션의 10% 이하면 오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센트럴 리미스령과 관련해서 n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에 근사한데 언제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냐면 보통 n이 30보다 큰 경우 혹은 0,1인 경우에는 np가 5보다 크고 n1 빼기 p가 5보다 큰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 근데 사실은 p를 모르니까 그게 에스티메이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샘플이 without replacement로 뽑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은 with replacement로 모든 계산을 하거든요. 그 근사가 우리가 뽑는 샘플이 전체 퍼퓰레이션의 10% 이하로 뽑으면 요 근사가 오케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오케이? 통계 쪽 사람들이 경험치로. 예. 질문 있어요? 예, 오늘 여기서 수업 종료하겠습니다.